여러분 반갑습니다.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자, 연휴 다들 잘 보내셨죠? 저도 어제 돈치치와 AD의 트레이드 충격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연이틀 빅딜이 터졌습니다. 바로 세크라멘토, 샌안토니오, 시카고가 삼각딜을 만들어 냈는데요. 결국 팀을 떠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었던 디에런 팍스가 샌안토니오 스퍼스로 떠나게 됐고요. 그리고 잭 라빈이 세크라멘토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자, 디에런 팍스는 결국 웬바냐마 품으로 가게 됐는데 샌안토니오의 미래가 아주 기대가 되고 세크라멘토 역시도 프랜차이즈 스타였던 팍스의 이별은 아쉽지만 그래도 즉시 전력감인 잭 라빈을 데려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팀의 트레이드 디테일과 제가 생각하는 트레이드 평점 한번 매겨보았습니다. 자, 일단 주요 골자는 이렇습니다. 샌안토니오는 디에런 팍스와 조던 맥라플린을 세크라멘토로부터 데려왔고요. 세크라멘토는 잭 라빈, 그리고 CD 시소코, 그리고 1라운드 픽 3장. 이 픽에 대한 정보는 제가 뒤에 좀 자세하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카고는 샌안토니오 스퍼스로부터 잭 콜린스, 트레이 존스, 그 다음에 세크라멘토로부터 케빈 허더를 데려왔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샌안토니오에게 건넸던 2025년 1라운드 탑10 보호픽을 회수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더마드로잔 트레이드 때 시카고가 샌안토니오에게 줬던 건데 이걸 다시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시카고 불스는 탱킹을 할 거고 부세비치도 내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라운드 탑10 보호픽을 회수한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주요 골자는 디에런 팍스가 샌안토니오로 갔다는 것, 그리고 잭 라빈이 세크라멘토로 갔다는 것에 찾을 수가 있지만 이번 딜 같은 경우에는 지명권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샌안토니오가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일단은 올스타 디에런 팍스죠. 디에런 팍스의 부인이 샌안토니오 출신이기도 하고 디에런 팍스 역시도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또 본인이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텍사스를 원했고요. 그 다음에 이 디에런 팍스가 세크라멘토에 뛰었잖아요. 이 캘리포니아 주세가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고소득층일수록 내는 세금이 엄청나요. 반대로 텍사스주나 플로리다주는 그렇지 않거든요. 거기에다가 디에런 팍스 본인, 그 다음에 디에런 팍스 부인의 또 고향이 텍사스주 쪽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샌안토니오 스퍼스로 가고 싶다라는 그런 의사를 드러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샌안토니오가 디에런 팍스를 품에 안았고요. 자, 그러면서 사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디에런 팍스급 선수를 영입한다면 분명히 퀄리티가 높은, 가치가 높은 픽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2025년, 2027년 애틀란타 비보호 픽 2장을 그대로 유지했더라고요. 이 애틀란타 비보호 픽 2장이 디존테 머레이 트레이드로 받아온 것인데 그러니까 보호가 안 걸려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비보호 픽입니다. 그러니까 순도가 높죠. 가치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개 중에 한 장 정도는 세크라멘토에 가지 않을까 했는데 놀랍게도 2025년, 27년 이 애틀란타 비보호 픽 2장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빅딜인 거죠. 이건 라이트 단장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일 처리를 잘한 겁니다. 자, 그리고 데빈 바셀, 제레미 소엔, 여기에 스테픈 캐슬, 켈든 존슨, 자, 이런 유망주들 혹은 젊은 선수들을 모조리 시켰습니다. 자, 물론 세크라멘토가 관심이 있었던 선수는 스테픈 캐슬 한 명이었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즉시 전력감 하나, 그 다음에 유망주 하나, 그리고 픽, 요런 패키지로 가져가는데 이 4명을 다 지켰습니다. 의미가 있죠. 자, 그리고 켈든 존슨이 실망스럽다. 정말 2020 도쿄올림픽 때 그렇게 유망주였는데 지금은 기대 이하다라고 하지만 일단 샌안토니오 캡틴입니다. 그 다음에 연봉이 20밀이에요. 요즘에 20밀이면 염가죠. 이런 선수들 다 지켰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팀의 근간을 흔들지 않고 디에런 팍스라는 올스타 선수를 데려온 것 자체가 젊은 샌안토니오 스퍼스에게는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자, 반대로 이제 시카고가 얻은 것. 시카고는 이번 딜을 통해서 셀러리 캡의 여유가 증가했습니다. 왜냐하면 10밀을 아꼈거든요. 10밀이면 이제 $10,000,000잖아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또 시카고 불스는 굉장히 또 짠돌이 경영을 가져가는 팀이기 때문에 이 10밀의 세이브는 적지 않은 금액이죠. 자, 그 다음에 악성 계약자이자 그토록 내보내고 싶어했던 잭 라빈을 마침내 처분했습니다. 리그 전반적으로 이 잭 라빈의 남은 계약이 3년이잖아요. 그리고 또 연평균 40밀 이상을 받다 보니까 잭 라빈 트레이드야말로
이 현재 현역 선수 트레이드 가운데 가장 난이도가 높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일단 시카고는 본인들이 그렇게 내보내고 싶어 했었던 이 잭 라빈을 처분하는 데에 또 만족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 이제 로스터 두 자리는 비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토레이 크레이기나 혹은 크리스 드루아르테가 아웃될 가능성이 높은데, 웨이브를 할 건지 아니면 트레이드를 할 건지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뭐 기재하진 않았지만 아까 구두로 말씀드렸듯이 픽을 다시 가져온 게 가장 크죠. 왜냐하면 시카고 불스는 라빈 내보내고 부세비치까지 내보낸다면 무조건 후반기 탱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드래프트 픽을 회수해온 게 어떻게 본다면 시카고의 가장 큰 수확이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더마 드로잔 딜 때 본인들이 내줬던 그 픽을 회수해 왔습니다. 이게 가장 큰 수확이고요. 자, 반대로 세크라멘토가 얻은 것은 세크라멘토의 약점이 퍼리미터 공격입니다. 3점이에요. 올 시즌에 이 세크라멘토의 공격이 전체적으로 오펜시브 레이팅이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접전에서 자주 패하고 그 다음에 팀 승률이 5할에 그쳤던 가장 큰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터지지 않는 3점이었습니다. 잭 라빈이라는 아주 훌륭한 샤프슈터가 가세했죠. 지금 개인 사유 때문에 3경기 연속 빠졌습니다만 잭 라빈은 또 이 서부 쪽 출신이기도 합니다. 이 워싱턴 주에서 태어났고 시애틀 근처, 그 다음에 또 대학을 UCLA에 다녔기 때문에 뭐 세크라멘토는 크게 이질감이 없는 도시라 볼 수가 있죠. 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올 시즌에 완벽하게 부활한 잭 라빈의 가사는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올 시즌에 세크라멘토의 3점을 살펴보면 죄다 20위권 바깥이에요. 3점 시도 개수 22, 3점 성공 개수 22위, 3점 성공률 24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점이 약한 디에런 팍스가 떠나고 말링 몽크가 주전 1, 2번으로 나선다면 뭐 잭 라빈이 또 2번으로 뛰겠죠. 그렇다면 본인의 원래 포지션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잭 라빈이 시카고에서는 프론트 코트였어요. 3번으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2번으로 뛴다면 득점과 또 외곽 공격, 퍼리미터 공격에 힘을 쏟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한 거죠. 자, 그리고 걸어나갈 가능성이 높았던 팍스였습니다. 디에런 팍스가 세크라멘토 이별할 거는 자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장 계약을 맺지 않을 것이라는 의중을 여러 차례 내비쳤기 때문에 세크라멘토는 빠르게 수습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디에런 팍스를 매물로 즉시 전력감, 잭 라빈, 그 다음에 미래 에셋 1라운드 픽과 2라운드 픽을 확보했죠. 다만 드래프트 지명권의 퀄리티는 떨어집니다. 이거는 제가 또 뒤에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디에런 팍스가 얻고 잃은 것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프랜차이즈 스타의 타이틀을 잃었죠. 뭐 요즘에 이게 얼마나 더 의미가 있나 싶어요. 돈치치처럼 평생을 댈러스에서 뛸 것처럼 보였지만 팀이 매몰차게 트레이드를 해버리면 뭐 나의 꿈, 나의 목표는 완전히 뭐 소실되는 거니까요. 어쨌든 프랜차이즈 스타임은 분명했습니다. 세크라멘토 제가 경기장을 갈 때마다 가장 세크 팬들이 많은 사랑을 보여줬던 선수는 팍스였어요.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하지만 어쨌든 팀과는 갈라서야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고 본인이 가장 원했던 행선지에 안착했어요. 보통은 팀이 뭐 언해피든 아니든 소속팀에서 이렇게 오래 뛴 선수라면 팀과의 협상을 통해서, 팀과의 협의를 통해서 내가 가고 싶은 팀으로 최대한 먼저 보내주고자 합니다. 뭐 돈치치 딜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그런 상도가 없었던 거고. 그런데 디에런 팍스 본인은 샌안토니오 스퍼스를 굉장히 고집했었죠. 그리고 본인이 가장 원했던 행선지에 곧바로 안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바로 루카 돈치치와 마찬가지로 트레이드가 되면서 슈퍼맥스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원래 슈퍼맥스를 받게 되면 5년에 345밀입니다. 연평균 약 70밀에 달하는 돈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게 날아갔습니다. 왜냐하면 5년차 이상의 트레이드가 된다면 슈퍼맥스의 자격은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그래서 디에런 팍스 같은 경우에는 슈퍼맥스의 대상이 아니고요. 다만 올여름에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4년 228밀에 계약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도 캘리포니아에 비해서는 뭐 주세가 더 적은 편이기 때문에 연봉이야 뭐 많이 잃게 되긴 했습니다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 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샌안토니오와 세크라멘토의 픽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샌안토니오 스퍼스 픽 부자입니다. 저는 진짜 두 눈을 의심했어요. 이거는 무조건 2025년 애틀란타 픽 아니면 27년 애틀란타 픽은 넘어갔겠구나. 둘 중에 하나는 넘어갔거나 진짜 많이 뜯겼으면 두 장 다 갔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게 웬걸? 2025년, 2027년 애틀란타 픽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거는 말씀드렸잖아요. 비보호 픽이에요. 보호가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냥 순도와 가치가 엄청나게 높은 픽인데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이 픽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세크라멘토가 이 픽을 가져가지 않았어요. 이거는 정말 샌안토니오 스퍼스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플러스 요인인 거죠. 자, 그래서 살펴보면
대단합니다. 2025년 자체 픽, 그 다음에 2025년 애틀란타 픽, 2027년 애틀란타 픽, 그리고 2029년 자체 픽. 자, 이렇게 되면 향후 7년 중에 자체 픽만 6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애틀란타의 픽이 결국에는 본인들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비보호 픽만 2개입니다. 2025년, 2027년. 그러니까 애틀란타로부터 받아온 픽인데 이게 전부 다 그냥 비보호, 아주 그냥 생짜배기 그냥 순도 100%짜리 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여차하면 트레이드 한번 더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달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채로 디에런 팍스를 데려온 겁니다. 그래서 픽이 굉장히 중요해요.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이번에 디에런 팍스를 영입하면서 자체 픽 혹은 2025년 애틀란타 혹은 2027년 애틀란타 픽을 내줬다면 뭐 이것도 합당한 딜이 될 수 있지만 얘네들 이 에셋을 가지고 있으면서 팍스를 데려왔기 때문에 아직도 샌안토니오 스퍼스에게는 총알 몇 발이 더 남아있는 셈이 되는 거죠. 자, 반대로 세크라멘토 1라운드 픽 3장을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 픽의 퀄리티들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일단 2025년 샬럿 픽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로터리 보호 픽이에요. 그렇다면 샬럿의 성적은 명확하잖아요. 사실상 로터리 보호 픽이지만 이거는 그냥 소멸되는 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픽은 2026년, 2027년 2라운드 픽으로 전환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1라운드 픽 한 장을 받아왔지만 샬럿 픽이 로터리 픽 보호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2라운드 픽 2장으로 전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거의 100%거든요. 자, 그렇다면 사실상 1라운드 픽 3장, 2라운드 픽 3장이 아니라 1라운드 픽 2장, 2라운드 픽 5장이 되는 거고요. 자, 또 하나는 2027년 샌안토니오의 이 자체 픽은 로터리 바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전력이 앞으로는 더 좋아질 일이 남았기 때문에 이 픽도 살짝 위험하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가치가 있는 픽은 2031년 미네소타 픽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비보호기 때문에 이 픽만 좀 가치가 있을 뿐이지 2025년은 이미 나가리고 2027년도 로터리 바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세크라멘토가 디에런 팍스라는 어마어마한 스타를 내보내는 대가로 받아온 픽치고는 좀 아쉽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세크라멘토 입장에서도 우리는 잭 라빈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고 그 다음에 디에런 팍스 그냥 걸어 나갈 바에야 1라운드 픽 받아오고 또 케빈 허더라는 악성을 처리할 수 있었으니까 우리는 오케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늘 말씀드리잖아요. 디에런 팍스급 되는 선수라면 무조건 에셋을 뜯어왔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지명권도 같은 지명권이 아니니까 훨씬 더 품질이 좋은 그런 지명권을 가져왔었어야 됐는데 1라운드 픽 3장만 놓고 보고 잭 라빈, 그 다음에 케빈 허더 처분 이렇게 보면 세크라멘토가 일 처리 잘했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다가 보호픽 붙어있고 그 다음에 여러 조건이 붙어있는 픽을 가져왔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1라운드 픽 한 1.5장 수준이라고 봐요. 그래서 세크라멘토는 저는 개인적으로 장사를 그렇게 잘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주관적인 트레이드 평점인데요. 다행히 어제 제가 댈러스와 레이커스의 그 주관적인 평점을 매기고 나서 그 다음에 ESPN이나 블리처 리포트를 보니까 크게 다르진 않더라고요. 다만 이 평점은 좀 의견이 엇갈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제 사견이니까 편안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샌안토니오는 당연히 A뿔이죠. 별 5개 만점에 별 5개입니다. 첫 번째, 유망주를 빠짐없이 다 지켰고요. 그리고 애틀란타의 비보호 픽을 단 한 장도 내주지 않으면서 평균 25득점, 어시스트 7개가 가능한 헤비 볼핸들러를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슈퍼 에이스를 데려오는 데 있어서 벤치 멤버 3명, 퀄리티가 높지 않은 지명권만 소모했다면 이거는 완전히 더 한두 단계, 두세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한 셈이죠. 저는 라이트 단장이 정말 일 처리를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카고 불스, 저는 별 3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탱킹으로 밀고 나간다면 자체 픽 회수만으로도 가치가 굉장히 높은 딜입니다. 더마 드로잔 딜 때 내보냈던 그 픽을 다시 가져온 것만으로도 시카고 불스는 탱킹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잭 라빈을 그렇게 내보내고 싶어 했고 그 다음에 내보냈다고 하더라도 저는 케빈 허더를 시카고 불스가 떠안는 조건이었다면 2라운드 픽 정도는 뜯어올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은 들어요. 물론 케빈 허더가 잭 라빈에 비하면 굉장히 미니 악성 계약자긴 합니다만 어쨌든 대형 악성 계약자를 주고 소형 악성 계약자를 받아왔잖아요. 그렇다면 그래도 2라운드 픽 한 장 정도는 좀 뜯어올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도 라빈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또 라빈의 활약상 생산력이 굉장히 올 시즌 좋았잖아요. 그 덕분에 판매는 가능했습니다. 근데 시카고 불스는 잭 라빈을 팔았다는 것만으로 저는 굉장히 좀 의의를 두는 트레이드라고 봐요. 그 다음에 본인들의 픽 회수. 자, 하지만 받아온 매물이 조금 아쉽지 않나. 시카고 불스 팬들 입장에서는
잭 라빈이 뭐 미운 선수도 아니고 프랜차이즈를 위해서 그래도 최선을 다했던 선수인데, 그래도 이 라빈의 올 시즌 활약, 그 다음에 엄청난 생산성을 감안한다면 조금은 더 뜯어올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별 3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크라멘토입니다. 별 1개 반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표면적으로는 1라운드 3장, 2라운드 3장이지만 자세히 놓고 보면 영양가가 그렇게 높지 않은 딜이다. 1라운드 픽 한 1.5장에 뭐 2라운드 픽 한 6장 정도 되는. 그런데 디에런 팍스를 물론 내보내야 되는 건 명확한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라커룸 분위기 개판 났고, 그 다음에 비백 구단주가 또 어떤 뻘짓을 할지 모르고, 몬티 맥리어 단장, 그다음 웨스 윌콕스 부단장도 뭐 그렇게 총명한 인물은 아니기 때문에 빨리 그냥 딜을 하는 게 낫을 수도 있습니다만, 글쎄요, 팀을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아직도 나이가 젊은, 기량이 팔팔하게 살아있는 디에런 팍스를 내보내는 대가로 받아온 그 에셋이, 잭 라빈은 오케이 치더라도 그 미래의 어음이 이 정도다? 저는 굉장히 장사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애틀란타 픽 1장은 갖고 왔어야 됐다. 하지만 역시나 세크는 세크라멘토다운 일 처리로 이번에 일관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뭐 슈퍼스타가 언해피, 그 다음에 슈퍼스타가 팀과 연장 계약을 맺지 않는다라는 그런 언질을 한다면 팀은 또 의리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댈러스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그냥 구단이 슈퍼갑인 경우도 있어요. 각자의 상황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크라멘토도 뭐 지금 본인들이 주어진 환경 내에서 최선을 다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빅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즉시 전력감 선수를 받아오는 것, 유망주를 받아오는 것도 있지만, 저는 세크라멘토가 샌안토니오의 픽이 이 정도로 정말 부자고, 그 다음에 금고에 금괴가 많이 있었다면 최소한 금 한도는 가져왔어야 됐지 않냐. 그냥 저냥 은과 동 정도만 가져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세크라멘토는 별 1개 반으로 저는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길게 제가 이 삼각티를 분석해봤는데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샌안토니오가 슈퍼 승자, 시카고 불스는 그냥 뭐 에버리지, 그 다음에 세크라멘토는 세크가 세크했다, 세크가 시카고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하니까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제가 어제 올렸던 2개 영상이 거의 한 40만이 터졌더라고요. 진짜 뭐 놀랄만한 트레이드이긴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트레이드가 터지고 나서 이런 딜은 좀 약간 상대적으로 소소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저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딜이 터지는 대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소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유튜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조만간 라방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